안녕하세요. 저는 테드조 부동산 그룹의 테드조 리얼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운타운에 나와 있는데 답선에 있는 그 고수 한식당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여기 이 고수는 다운타운에서 비즈니스를 잘 운영하고 계시고 있는데 이 다운타운 비즈니스 상황이 어떤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시죠. 네, 저희 테드조 부동산 그룹은 밴쿠버에 이민을 오셔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부터 직장 생활부터 정착을 시작하시는 분들, 다양한 분들을 이제 만나서 이분들이 시행착오 없이 저희들 통합 솔루션을 통해서 자수성가해 나가는 지름길을 알려드리는 것을 최대 목표로 삼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고수식당 경우에는 제가 2019년도에 이분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때 1호점을 하고 계셨는데 이제 2호점부터 가게를 찾아드렸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매출 평균이 거의 10,000불을 찍고 있습니다. 렌트비는 한 달에 15,000불 플러스 GST 한 16,000불에 그런 재산세라든지 관리비, 보험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서 이 가게 같은 경우에는 주인분들이 이제 일을 하지 않고도 매니저 시스템으로 충분히 돌아가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어떤 그런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고수 2호점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한식당인데 우리 한 사장님께서 굉장히 그 비즈니스를 잘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이 다운타운의 비즈니스 상황과 현재 비즈니스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여쭤보려고 나왔습니다. 이 고수에 대해 가지고 조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언제부터 네네. 시작을 하셨는지. 네. 네. 2015년 2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이제 2호점 바로 이 자리죠. 이 자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이사님하고 3호점, 4호점까지 네. 함께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이 계단으로 올라오는 그렇죠. 2층인데도 굉장히 손님이 많고 비즈니스가 잘 돌아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의 강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1호점에서부터 한국 분들 말고도 여러 그 인종들의 팬덤이 좀 두터워가지고 지금까지 큰 무리 없이 잘 이렇게 오고 있는 것 같고요. 특별하게 우리 한 사장님께서 외국 사람들한테 이 한국 음식이 잘 어필될 수 있도록 하신 어떤 그런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처음에 이제 제가 1호점을 오픈했을 때 요리사로서의 그 시각으로만 접근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제 음식에 대한 자부심 요걸로만 중점을 두다 보니까 손님이 제 음식을 먹으러 꼭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한국 음식을 원하는 손님들이 원하는 것들이 뭔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이제 하나씩 수정해 온 것이 특히 이제 외국인 분들한테 많이 어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적으로도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는데 그 대상층을 저희가 굳이 한국 사람을 지정하지 않고 좀 젊으신 분들 20대에서 30대 초반 혹은 늦으면 중반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마케팅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호점이 랍선 밑에 그 덴반 스트리트 쪽으로 내려가는 네. 그쪽에 있는데 2호점을 좀 더 중심지로 이 브라더 근처로 이렇게 2호점을 오픈하시는 거를 제가 보고 이게 로케이션이 굉장히 가까운데 카스터머들이 서로 네. 나눠지지 않을까. 처음에 이제 제가 그런 걱정을 네네.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처음부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 이름은 같은 고수지만 라이벌 업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이쪽이 공간도 더 크고 입지적인 요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매출은 이쪽이 좀 더 나오지만 서로를 이제 라이벌처럼 보면서 같이 잘 이제 네. 매출이 성장하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이 다운타운의 요식업 경기 상황은 어떤가요? 저도 포키틀람 쪽에 하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운타운은 그쪽 지역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비즈니스적으로. 특히 그 여름에 이제 관광객들 많이 들어오시고 또 기본적으로 이쪽에 그 상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주말에는 젊으신 분들이 다 이쪽으로 모이시는 것들이 있으니까 다운타운은 아직도 입지적인 조건상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비드가 이게 발생을 했을 때 여기서 뭐 오피스라든지 이런 레지던트들이 저 랭리라는 외곽지대로 많이 빠져나가셔가지고 굉장히 힘드셨을 건데 그래도 그걸 잘 극복하고 지금 비즈니스를 잘 운영하시는 걸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는 저는 느낌이 듭니다. 아니, 그때는 항상 상황이 도와주셔서 어땠나요? 예, 예, 상황이 예. 어땠었나요? 그 아유 때는? 그때는
뭐 하늘이 뭐 무너지는 줄 알았죠. 뭐 모든 네. 분들이 다 그러셨겠지만 코비드 터지고 셧다운되고 그래도 렌트비는 나가야 되고 뭐 물건값은 돌아오고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물론 정부에서도 많은 보조가 있었고 저희 직원분들도 같이 다 함께 노력을 해서 코비드 중간부터 저희는 조금씩 괜찮아진 것 같고 이제 완전히 풀렸을 때 그때부터는 정말 많이 바빠졌죠. 그때 코비드를 벗어날 때 어떤 뭐 특별히 뭐 프로모션이라든지 뭐 했던 어우, 그런 노력들이 있나요? 저희 뭐 별걸 다 했습니다. 이제 코비드 때 이제 안 하던 뭐 이제 배달도 하고 아니면 밤늦게 12시까지 이제 직접 뭐 제가 뭐 직접 배달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했었죠. 왜냐면 뭐 살아남아야 되니까. 네. 물론 메뉴도 다시 다 바꾸고요. 그때 당시 직원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한국에서 오셨던 분들이 많으셨는데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한국으로 다시. 네. 근데 남아있는 직원들이 여태까지 잘 끈끈하게 버텨주셔가지고 네. 다른 뭐 마케팅적으로나 음식적으로 저희가 노력도 했지만 그분들이 여태까지 같이 잘 이렇게 버텨주신 덕택에 저희가 지금 코비드를 잘 이겨낸 것 같습니다. 이 제로비는 얼마 정도 지금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한창 코비드 때는 재료비가 거의 한 40% 정도까지는 더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조금 낮춰지긴 했거든요. 이제 그때 올라갔던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운송비가 올라가서 이제 그때 그랬던 건데 그 부분은 살짝 좀 지금 많이 좀 내려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네. 근데 여전히 이제 렌트비도 마찬가지고 그 인건비 비중이 너무 많이 차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제 저희가 애로 상황이죠. 근데 뭐 네. 그런 것도 이제 저희가 또 예상하고 이제 또 이겨낼 부분이니까 네,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대충 보시기에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되신 것 같습니까? 이런 한식당을 운영하시면은 저희는 20대 한 초반 정도 네. 그 정도는 지금 순수익을 내는 것 같고 물론 네.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지금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제 저희는 저희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직원분들 이제 좀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네. 9년 정도 됐다 그랬는데 그 정도 되신 분도 계시고 뭐 7년, 6년 이렇게 오래되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분들하고 같이 성장하려면 이제 제 외양이 이제 좀 더 커져야 되고요. 직원분들하고 더 함께 좀 나중에는 조금 더 큰 거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조금 더 외양을 이제 넓히고 나서 이제 저희가 할 생각입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뭐 요리를 프랑스 요리, 뭐 이런 그 브런치 요리 이런 것도 다 하셨는데 굳이 한식을 선택한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네. 저도 이제 프랑스 요리를 하면서 이제 그 전에 일식을 했고요. 프랑스 네. 요리를 하면서 저도 이제 나중에 꼭 식당을 하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주방장을 하면서 뭐 스태미를 만들면서 이제 한국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 같이 일하는 외국 스태프들하고 이제 같이 나눠 먹고 하면서 아 충분히 제가 만들어도 괜찮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한국 음식은 돈도 벌 수 있지만 제 자신이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서 뭐 유명한 셰프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제 한식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 지금 한국의 그 문화가 너무 저변이 이제 탄탄해져서 지금은 정말 저희 식당에 와 보면 이게 한식당인가 싶을 정도로 네. 한국 분들이 잘 안 보이세요. 네. 네. 그만큼 그 K 저희 문화가 네. 너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서 네. 이 한식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뿌듯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네. 요즘 일은 얼마 정도 하세요? 이 비즈니스에 얼마 정도 관련을 하세요? 물리적으로는 제가 전혀 뭐 관여를 하고 있지 않고 뒤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 지원을 해주고 이제 뭐 마케팅이나 뭐 이제 뭐 회계나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거고 시스템화가 되어 있어서 또 저희 매니저님들이 이제 잘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이제 회의도 하면서 이제 필요한 것들 부족한 부분들 혹은 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더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지금 이제 해나가고 있죠. 이렇게 매니저 시스템으로 일을 풀리 안 하시고 이 자본 소득을 만들어내시는 이 과정이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기로는 결국은 밴쿠버에 이민 와서 이제 자주 생각하는 그런 네네. 어떤 목표라는 생각이 네네. 듭니다. 다 이게 네. 조 이사님 덕택입니다. 아, 정말. 한국에 오시기 전에 어떤 그 식당을 운영을 하셨나요? 서브웨이 샌드위치 샵을 이제 한 몇 년 했었어요. 아, 한국에서 네네네. 하셨군요. 이제 그게 사실은 저한테는 그 음식 일에 대한 어떤 첫 단계였죠. 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일식을 시작했고 2007년도에 여기를 넘어와서 계속 일식집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그 요리 유학을 한번 갔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프랑스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고수 1호점을 차리게 됐죠. 어떤 요리사로서 이제 꿈을 가지고 밴쿠버에 이제 정착하시는 분들
또 이 기존에 이제 요리를 계속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다면은 어떤 조언을 드리고 싶은가요? 일단 본인의 일에 물은 열정이 이제 정말 있어야 되고요. 저는 한 최소한 10년 정도는 요리라는 세계에 좀 빠져 있다가 대신에 이제 항상 꿈을 꿔야죠. 꼭 식당을 열어야겠다는 그 꿈을 꾸면서 한 10년 정도 정말 이 밑바닥부터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어떤 길이 보일 거예요. 그 길이 보일 때쯤에 정말 자신의 가게를 그렇게 차리시면 그 성공할 확률이 좀 굉장히 이제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그 요리사로서의 관점만 가지고 식당을 열면 좀 실패할 확률이 있어요. 모든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 사고의 유연성을 좀 가지고 있다면 요리사니까 음식은 한 10년 정도 하다 보면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손님들이 이렇게 원하시면 이렇게 갈 수 있고 또 저쪽으로 갈 수 있으면 또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유연성만 갖고 있다고 하면 10년 정도 일을 하면 충분히 분명히 여기에서는 성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대로만 한다고 하면 충분히 저는 그게 성공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돈이 지금 어느 정도 마련이 되셔서 뭐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그 금액이 있을 테니까 이제 그 금액에 맞는 이제 비즈니스를 사셔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마케팅이나 혹은 이 세상 돌아가는 이런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면 장사를 할 때 꼭 음식만이 이 음식 장사의 그 모든 걸 차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음식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10가지가 중요하면 음식은 그 중에 하나밖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머지 다른 것들은 비즈니스를 하시는 순간 다른 10가지 요소들을 정말 잘 알 수 있는 그런 센스를 가지셔야 돼요. 그런 거를 갖추시면서 비즈니스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음식은 뭐 주방장한테 맡기든지 하면서 마케팅이나 손님을 접대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광고를 뭐 물론 다 마케팅에 관련돼 있는 얘기지만요. 그런 세상이 또 어떻게 이 시류가 어떻게 흘러가고 이 동네는 어떻게 흘러가고 또 이 지역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그런 센스를 가지고 이제 키우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건 조그만 비즈니스를 하시면 하실수록 부부가 같이 하는 거를 이제 추천드립니다. 대부분 이민 오신 분들이 보면은 한국에서 가지고 있던 직업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직업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요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이제 요리사를 통해가지고 자기가 배웠어. 또 열심히 또 유튜브 보고 또 연구하신 분들은 오히려 뭐 기존 요리사를 넘어서는 어떤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잘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비즈니스를 다운타운에 3개를 하시고 코키들라임에 또 1개를 하시고 이제 보시기에 어떤 지역적인 손님들의 어떤 패턴이라든지 어떤 특성이 느껴지시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여기는 저희 고객층이 주로 20대에서 30대 초중반 그분들은 사실은 지금 당장에 몰기지를 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돈을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우셔요. 그래서 네. 다운타운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비즈니스는 그래도 저희가 예측 가능한 이제 그리고 이제 코키틀람은 저희가 예상을 했지만 여기보다는 레지덴셜이다 보니까 그쪽 분들은 그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이제 몰기지나 뭐 이자율 이런 쪽에 많이 민감하시죠. 영향을 받고 민감해 하시는 것 같아요.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면은 아무래도 다운타운이 렌트비가 굉장히 높으실 것 같은데 코키들람은 거기에 비해서 뭐 렌트비가 저렴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으신가요? 스퀘어 피트당으로 따지면 그렇죠. 제가 이제 처음도 다운타운에서 시작한 건 이제 그 중심에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제 다운타운을 시작한 거고 그리고 2개, 3개까지도 다운타운에 한 이유는 이제 이 지역에 그 정도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3개 정도가 같이 있으면 제가 움직이는 그 반경도 좀 좁아지고 활동하기가 좀 편해서 그렇게 한 거고 이 가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렌트비가 GST 이제 포함해서 거의 16,000불을 지금 내고 계시는데도 워낙에 이제 매출이 높으시다 보니까 그런 어떤 렌트비 부분은 사실은 별게 아닌 네네, 걸로 그렇죠. 지금 가버리는 그렇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게 렌트비가 높지만 수요가 높은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렌트비가 좀 저렴하면서 수요가 좀 낮은 쪽으로 갈 거냐 이것도 이제 본인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지금 4개를 하면서도 되돌아보면 첫 번째도 2번째도 3번째도 입지다. 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위치가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으시면 한번 네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4, 5점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5점도 아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될 것 같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테드조 우리 이사님하고 그 2호점을 열면서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꾸 자산을 쌓아가는 부분도 더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이 저희한테는 크게 와 닿아서 부동산이나 프로퍼티를 사기 위한 지금 준비 단계 외양을 좀 키워서 네. 많은 그 금융 레버리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만나뵀을 때는 이제 뭐 비즈니스보다는 프로퍼티를 사서 자산을 굴려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선뜻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사실은 처음 뵌 분이고 뭐 생판 모르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이제 잘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좀 지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하루하루 버는 돈들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 돈은 그냥 있으면 어차피 물가가 올라가다 보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자산으로 옮겨야 되는 이제 상황이죠. 근데 그거를 깨우쳐 주셔가지고 굉장히 제가 인생에 만나 뵌 분 중에 이제 가장 큰 은인이 되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통합 솔루션을 통해서 자수성가에 나가는 어떤 그런 스탠다드 길을 걷고 계시는 어떤 분이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런 고인플레이션 시대에 밴쿠버에 오셔가지고 정착을 하시면서 앞으로 어떤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 건지, 어떤 비즈니스를 할 건지, 어떤 직장을 구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테드조 부동산 그룹을 찾아주시면은 저희들이 자세한 어떤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례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이제 성공 사례를 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어떤 그런 베스트 프랙티스에 기초한 통합 솔루션이 필수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합 솔루션은 테드조 부동산 그룹에서